156페이지. 자, 조합 틀린 것은 조합 틀린 거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리고 몇 명 이상이 나서야 돼요? 7명이에요. 7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4번부터 오겠습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토지평가협의회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데 토지의 가치를 이제 심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시행자가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그래서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내부 기구예요. 내부 기구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관에서 그에 관한 그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좀 볼만한 1번은 뭐 계속 받고 2번도 많이 받고요. 1번, 2번 그리고 5번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죠. 4번은 말했지만 별로 의미 없고요. 그 뭐 틀리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런 것까지 줄줄이 전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별로 평소에 강의 열심히 안 했던 것들이에요. 자, 3번 조합인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그게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있는데 그거 틀리게 안 합니다. 한 번 그거 틀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행정심판법 문제인 거지 우리 부동산공법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국장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기해야 한다. 글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럼 행정심판 절차 강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글자 알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만 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제기하는가 그러니까 예외인 건데 그러면 원칙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심판에. 그럼 행정심판법이 뭡니까? 강의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그 사람은 한번 출제가 약간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해서 내는데 그렇게 안 납니다. 이제 그건 그때 행정심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자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낼 게 없으니까 그냥 법조문 살짝 베껴가지고 바꿔가지고 냈거나 한 거지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역시 또 뭘 알아야 돼요? 1번, 2번, 5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알고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알고. 3번, 4번까지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3번, 4번 볼 필요 없다. 답은 3번이지만. 자, 2번.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랑 공부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 문제집도. 다른 문제집을 보다 보면 틀린 것도 많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한 거 가지고 이 문제지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문제하고 나중에 이제 90월에 통역 문제하고 그거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자꾸 저변을 확대하면은 짱이 많아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 요즘에 그 먹방 보면은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되게 날씬해요. 나도 막 저렇게 먹어도 날씬할 것 같아요. 또 소화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저변 확대해가지고 90점 맞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특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으로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그렇게 특별한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가지치기 하는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자꾸 읽어주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토지평가협의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토막토막 상식은. 자,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 그러면 뭔가 좀 제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분할되어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후니까 좀 이것이 규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후와 관련해서 규제가 없는데 억지로 규제를 만들어서 법에 출제를 하질 않아요. 문제집은 가끔 엉터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실제 시험도 아주
코가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고 했죠?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 맞죠? 공유할 때 한 명.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라고 본다. 맞죠? 이렇게 순서로 쭉 냈으면 1번에 있는 지문이 4번 밑에 있어야 되겠네요, 원래. 그래야 이해가 좀 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을 위한 공고일 후 구분 소유권이 분할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공람 공고일 전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1번 지문이 4번 지문 밑에 있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죠, 여러분들이. 자, 5번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앞에 나왔던 내용 거의 재탕이네요. 1번 지문이 좀 추가된 게 있고, 자, 3번 옳은 것은 조합 설립 시에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고 총수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근데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면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좀 쉬운데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 및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법이 바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래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너무 이제 좀 어렵게 법형이 돼 있어요, 지금. 2번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죠? 얼마 이상일 때?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환지 계획의 작성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환지 계획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시 계획만 할 수 있다. 대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제. 또 이거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학집에서 못하는 거 5개를 다 한꺼번에 또 봐야 돼요. 틀렸으면 다 봐야 돼, 다시. 긴가민가 싶다. 그리고 다 봐야 돼요. 5개를 다 봐야 그 내 거가 되는 거지. 아, 환지계획은 아니지. 이러고 넘어가면 또 틀려요. 다음에. 정리 안 돼요.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동의를 안 해도 조합원입니다. 이제.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근데 다음 날부터 하는 것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 답이 아니었는데 나왔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이. 그날부터 당연 퇴직하는 것이 옳아요.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근데 이제 다음 날에서 좀 공백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 선고를 오늘 12시에 받았어요. 그럼 다음 날부터니까 오늘 12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는 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의사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선고받으면 그럼 그날 동안 행한 행위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임원 자격 상실 등 결격사에 해당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날부터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안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정비법은 당연 퇴직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게 이제 다음 날 퇴직한다는 게 한번 나와서 자꾸 나오는데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대. 정비법이 나올 거라고 믿고 정비법 당연 퇴직한다. 정비법으로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게. 법에 아주 명백한 오류에 해당된 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4번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예? 옳은 거 3번. 3번. 예. 4번. 옳은 것은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다. 들렸죠? 건축물 지상권 아니니까.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조합에서도 안 되고 다른 조합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겸직 안 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아니고 누가? 감사.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나왔죠? 맞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평등한 의결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남 공고일 후 구분 소유권을 분할한 자는 의결권이 없을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또 이제 조합원이 A, B가 있는데 B가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A가 그걸 전부 샀어요. 토지 소유권을 전부 샀을 때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서 의결권을 2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아직 안 나왔는데 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제 5번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대행 못하는 거 계획 2가지 있죠. 무슨 계획? 개발 앞에서부터 해야죠.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그리고 여기 공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공급계획은 수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의원의 의결과 무관한 겁니다. 문제집에 가끔 이런 거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건 환지하고는 전 조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에 집어넣는 건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실시 인가받아야 되고, 환지계획도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요? 또 지정권자라고 그러네. 환청인데, 구청장. 이거 환청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맨날 지정권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환청이라고 해도 자꾸 지정권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공급 일정이기 때문에 인가 필요 없어요. 제출만 하면 됩니다. 공급 일정, 제출.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환지계획 나올 거고, 지금 문제 2번이네요. 할 수 있는 거. 정관 변경,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임원 선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대의원에게 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6번. 틀린 것은 있어요.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등기가 성립하죠? 설립 인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2 미성년자, 파산자, 임원 될 수 없죠? 중2는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집행 종료 후 몇 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중2니까 미성년자라고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되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 임원될 수 없습니다. 3번 조합원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가 징수할 수 있고, 5번 부가금 연체로 징수, 위탁했을 때 얼마 지급하라고 했죠? 100분의 4. 5번 틀렸네요. 4번 읽으면 되겠고, 7번 똑같은 문제도 나왔는데 40억이에요. 40억을 징수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면 얼마 우리가 지급해야 돼요? 1억 6천. 8번 틀린 것은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대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나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등 필요한 서류를 명시 첨부해야 되고,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그래요? 저 앞에 있는 것에서 다 파생된 거 지금.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저 개발계획에 어디에서 사업하는가 저 내용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실시계획도 저기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죠.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아니고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이 들어맞아야 돼요. 개발계획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한 경우에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이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따라 고시가 되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을 따로 입안해서 결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실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서는 예외적으로 지형도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할 수 있다 해놨어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9번 실시계획 틀린 것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면계획 평면도 계략적인 설계도 등이 첨부돼야 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부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그것이 이제 포함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짝 말이 빠져 있어요. 법문은 같은 말이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말은 중언부언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말이 살짝 빠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제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는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서 그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만약에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밟아 고시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야 되고 우리는 관련된 서류 제출도 해야 되고 그럼 관계행정기관회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만약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요? 성립한 것으로 봐요?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20일 안에 하라고 했는데 얘가 게을른 거예요. 얘가 관계행정기관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잘못했는데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번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를 요청받으로부터 20일 의견 제출. 5번이 틀렸고 10번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실시계 인가를 받고 사업 착수 몇 년? 2년.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변경할 수 있겠죠? 부도 파산이 있어요. 변경할 수 있겠죠? 4번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1년 동안 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5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화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지방공사, 한국공사가 공공 시행할 수 있어요. 이건 시행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행자를 토지 소유자가 아닌 공공 시행하는 것으로서 5번은 변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는 안 내요. 1, 2, 3, 4는 변경이고 5번은 처음부터 공공시행인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섞어놓고 변경사유 아닌 거 물어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못 찾아요. 무슨 말인가 찾을 수가 없어요. 5번도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유사한 제도를 이렇게 막 섞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맞는 말이다 하고 푸세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물론 5번 변경사유가 아니니까 틀렸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변경사유인 거 공공시행한 사유 막 구별해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숫자 기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맞게 해줘야 돼 시험에서. 근데 그런 사람조차 틀리게 하는 것은 변별력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는 잘 안 냅니다. 170페이지.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런데 토지상환채권은요 사업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방식일 때 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일 때. 그러니까 조합은 해당 사항 없겠죠. 물론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할 수 있으니까 전부한지 방식만 하니까 조합은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조문 자체가 조합이 포함되어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그처럼 법이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쨌든 조합은 못합니다.
국가든 지자체이든 공공기관이든 지방공사든 토지 소유자든 지방이전 법인이든 토지사업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등은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50초는 이러한 요건 갖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전부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따라서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예, 그랬죠? 이주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그래서 폐교가 됐죠? 폐기물 처리설 용지. 학교 용지. 그래서 급식을 못 먹으니까 공복임이 됐죠? 공공청사 용지. 사회복지설 용지. 임은 뭐예요? 임대주택 건설 용지.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사회복지설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제. 5번. 도시개발구역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안 돼요. 원형지는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요. 국가든 지자체든. 옳은 것은 2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가 적용되는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너무 쉽죠? 30회인데 답이었어 이게. 꼭 보라고 항상 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겠죠? 미분할 혼용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분할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섞여서 지구별로 분할되지 않고 시행되는 방식이 미분할. 다른 것들은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지만 1번 갖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무슨 방식이 기본이에요? 수용 방식이죠? 대규모 단지 조성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슨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 중에 정해서 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그냥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답은 아니었지만 가끔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규약이라는 게 있고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공공 시행자일 때 시행 규정 그래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사업할 때는 그 이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 기구라든가 아까 토지평가협의 같은 거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이게 자치법규예요. 내부 규율, 단체에서의 자치법규, 시행 규정 그러고요. 그리고 규약은 이제 개인이 할 때, 토지 소유자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혼자 한다 이러면 규약 필요 없죠. 지가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둘 이상이 이제 사업을 한다 할 때는 규약, 당사자 간에 뭐 무슨 계약 관계라 계약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자치법규, 뭐 권리관계 같은 거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내부 자치법규를 정한다. 그럼 그것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행규정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 시행규정하거나 법인 시행규정하나 틀렸고 공공기관에게 규약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5번 틀렸는데 그거 몰라도 1번 갖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1번이 너무 명확하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3번 채권 틀린 것은 도시개발 채권, 이건 이제 토지상환 채권 아니죠. 도시개발 채권 상환은 2년부터 5년,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몇 년부터 해요? 5년부터. 5, 2, 5, 10 했죠. 5, 2는 뭐예요? 이제 소멸시효죠. 원금은 몇 년?
5, 2, 50인데 또 5년. 그리고 공법상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청산금 좀 전에 됐고 공법상의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 민법 시간 아니에요. 민법 채권은 10년이지만 여기는 관계자가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10년 동안 불안정한 기간을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공법상의 채권은 몇 년? 5년이요, 5년.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도시화할 채권 소멸시효 몇 년? 5년. 근데 이자는 짧을 수 있잖아요. 이자는 2년이에요. 이제.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그리고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국공사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도시가 발행해요.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야. 누가 시행자 그래요? 도시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보니까 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고요. 발행계획, 발행총액 등에 대해서는 행장승인 받으래요. 누구 승인 받아서? 행장승인 받아서. 저는 이율도 행장승인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율까지 간섭할 필요가 있냐 해서 이율은 이제 조례로 그냥 정하면 돼요. 이제. 도시니까 뭘 소지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지금 상환기간 이제 하는 것들은 공부한 거예요. 이제. 누가 이걸 매입하느냐면 얘가 발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마찬가지, 지방자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요? 행장 승인, 국장 승인 아니고 기장도 아니고 행장 승인 받는다. 그래서요.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토계획부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넓은 의미의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매입해야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매입하는 거예요. 누가 이득을 봐요? 공공시행자 이득 봐요? 걔네들 매입하라고 하면 안 되죠?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해야 돼요. 또 이제 공공시행자 아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정 면적에 비례해서 뭘 해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형질병정 목적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는 자, 그 사람은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 돼요. 형질병정 목적으로 토속 채취를 하려는 자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병정 목적으로 토속 채취하는 자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병정 허가 받는 자. 누가 매입한다? 형질병정 허가 받는 자가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도 강공부를 해요. 그동안 법에서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면적 제한도 있지만 규모 제한도 있지만 여기 도시개발 채권 매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차고 너무 과도하게 매입했거나 매입할 의무가 없는데 매입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도시개발 채권 관련된 내용들. 여기 토지상환채권은요. 요거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제 수용하기 전에 협의 매수하잖아요.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대금 다 지급하면 사업을 진행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된 토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게 도시개발 채권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하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은 얘가 발행한다. 누구 지자체. 그래도 똑같은 게 또 있잖아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 누가 발행해요? 도시군이 발행한다니까. 도시군이. 누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거기서 그 매수정부에서 이거 1000번 만번 읽어봐야 나중에 얘 누가 발행한다 하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잖아요. 묶어서 도시군, 지방자치단체, 도시, 지방자치단체.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도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법률에 있는 내용이고 이건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있는 걸 내는데 가끔 이제 큰 의미 없이 출제하는 애들이 얘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도시니까 지자체, 도시용이니까 지자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택상환세는 안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9, 10월에 비교할게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3번 매입 의무자 받고요. 무기명 설명했습니다. 매입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한 경우에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고. 4번 옳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공사 공공시행자는 수용이라는 것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게 수용입니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지급보증 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은.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건 선수금.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는 토지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야 된다. 자, 기본 원칙 무슨 방식이에요? 경제입찰. 근데 공공용지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딱 제한적인 것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격이 좀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 추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국민규모 이하, 330 이하, 공장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안쓰럽고 또 안쓰러워요. 추첨으로 해야 한다. 왜 안쓰러웠죠? 국민규모 이하이면서 무슨 주택 건설할 때? 임대주택 건설용지. 국지 공출방이 공급하는 하는 것은 시험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까지 세 가지 요건을 여러분 알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두 가지만. 안쓰럽고 안쓰럽다. 추첨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추첨으로.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되는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전부는 안 돼요. 일부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억, 매수대금이 10억인데, 받을 게 10억인데, 나 조성된 토지로 다 달라 10억어치. 안 돼요. 그러면은 환지가 돼버리고, 그럼 이제 수용 목적 달성이 곤란해요. 또 부당한 특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부장되는 토지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된다고요? 2분의 1. 채권 두 글자죠? 얼마 초과하면 돼요? 2분의 1. 원형지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만 무기명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만 할 수 있고. 토지상환채권 이율 발행 당시 금융기간 예금 금리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이제 정하는 거고,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냥 순수하게 내 돈이에요. 남한테 넘길 수 있어요. 내가 받을 돈을 약속 증서 받은 거잖아요. 남한테 파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금지하는 게 하나 있어.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 원칙. 예외적으로 하지만 내가 서울에서 벗어나서 지방으로 간대요. 식구 모두 데리고 해외로 2년 이상 체류한대요. 이럴 때는 팔 수 있죠, 그때도. 근데 그냥 그런 말 없이 주택 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주택의 분양의 우선권이기 때문에 주택 상환세는 특별한 말 없으면 양도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내 재산이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주택 상환세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아파트 주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언제부터 양도할 수 있어요? 분양권을 확실히 취득한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양도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그것도 제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분양권도 아닌 그 전에 추상적인 권리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 즉 분양권을 부여할 때까지가 3년 초과만돼요. 즉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상환기간이 공급계약 체결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공급계약 체결한다는 말을 몰라도 거기 상환기간은 나중에 3년은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여기는 몇 년이었죠? 5년에서 10년이에요. 일단 이거 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주택 상환세는 특별히 내 재산이긴 하지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도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주택 상환사채조차도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럴 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하려면 그 채권 원부를 발행자가 그 본사에서 주된 사무소 소지나 본사에서 그 원부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 원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주택상환세나 여기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을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이전할 때는 원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원부에. 자, 여기서는 뭐가 지금 있었죠? 양도할 수 없다 나왔나? 그러니까 5번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요, 무기명이니까 그냥 넘겨주면 돼요. 이름 없으니까 그냥 팔아도 되고. 근데 이제 김영식은 원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172페이지.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안 되고. 토지상환채권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팔을 수도 있고 질권 설정해서 돈 빌려 쓸 수 있어요. 이거 담보로. 그럼 이제 4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발행하는 말 나오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발행.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7번 틀린 것은 원형지, 공장 부지, 학교 부지 이용하려는 자, 개발자 될 수 있습니다. 전체 3분의 1. 원형지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뭐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 첨부해야 되고. 5번 지자체나 국가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에는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이익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 비용 등을 더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25에 처음 나올 때는 뭐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것이 이제 맞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모르면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4번을 정확히 알고서 찾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4번 때문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거 다시 또 복습 삼아 이거 보세요. 원형지 개발자가 얘네들이잖아요. 국지, 공방, 공 얘네들이죠? 얘네들 여러 명에 한 명이에요. 국가가 여러 개예요? 얘네들 여기 딱딱 정해졌을 때 상대방이 하나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 수의계약. 경제입찰이나 추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남양주 시청 조성을 위한 원형지가 있다고 쳐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있다고 쳐요. 그럼 뭐 경제입찰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근데 공장이나 학교 용지로 이용하는 자는 많을 수 있죠. 이거 국립학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경쟁입찰이 되는 거예요. 감정가격 기준에서 경쟁입찰 시키는 거고, 높은 가격 써낸 자가 가져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수의계약, 여기는 얘네들은 가격 상대방과 가격 협의하는 거예요. 이제 협의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 협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이제 그걸 기준해서 협의하는데, 감정가격뿐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했으면 기반시설 설치해준 공사 비용도 더해서 이제 협의하라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의계약이나 협의한다 이 말만 아시면 되고, 앞에 있는 말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자, 수의계약이니까 협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한정돼 있다 하는 거. 수의계약의 의미도 좀 다시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국지, 공방, 공공기관 얘네들 받을 수 있다는 거. 공 들어간 애가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복습 삼아. 여기는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사 완료하고 나서 수용 방식에 따라 공사가 끝났어요. 여기서 공급하는 건 뭘 해야 돼요? 기본 원칙. 경제 입찰의 원칙이고. 근데 여기에도 얘네들이 쓸 것, 공공용지 같은 것들은 무슨 계약을 하죠?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 있잖아요. 원형지 아닐 때도. 원형지로 얘한테 수의계약 하지만, 원형지 아니고 다 조성했어요. 여기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 등,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국공립 학교를 말하는 거야.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얘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예외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강의 안 해요. 기출문제 나와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고 외우라고 안 해요. 여러분한테. 얘는 이제 종종 나오니까 해야 돼요. 추첨. 아까 작은 거야 그랬죠? 국민규모 이하, 330 이하, 공공택지, 공장용지. 근데 국민 이하이면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해야 한다 그랬고, 요거는 이제 수의계약의 의미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안 됐고 뭐야? 6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18번?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있어요.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를 왜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니까 수용한다고 했잖아. 그럼 누가 수용해야 돼요? 시행자가 수용해야 되지.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3분의 2는 소유하고 있어라. 나머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 다 공부했잖아. 지정권자가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는 이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통제와 그러니까 출발을 결정하는 거고, 이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시행자가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에 따른다? 공익사업법에 따른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및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번 갖고 찾으면 돼요, 이제. 물론 1번 같은 말들이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 법조문을 제가 뭐 8,000개 조문이 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시험에 나올 만한 건지. 근데 제가 강의한 것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1번 질문을 이제, 이건 아니겠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럼 뭐, 3번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3분의 2 틀렸고, 5번 또, 토지상한 채권 3분의 2 틀렸고, 얼마? 2분의 1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5번 같은 거는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게을러서 안 했는데, 올해 또 나오면 이의제기를 할 거예요,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3분의 1은 초과해도 돼요? 3분의 1도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문장으로 나는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으로 옳은 걸 했으면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래야 맞아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건 기준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얼마 초과하지 말라고만 했잖아요. 3분의 2 초과하지 마라. 이 말도 명백하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숫자, 법에서 공부한 숫자하고 다르면 일단 그건 좀 틀린 말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풀어야 돼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의제기하고 주장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 학생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전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이제 또 시험
올해 문제가 잘 출제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합격자를 와서 시험을 보라고 해요. 이제 가서 시험을 봐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출제한 애들도 고민해서 이런 거 안 내요. 지금 잘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이런 말 표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비교적으로 도시개발 조합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1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근데 여기서 틀렸다고 한 거거든요. 전에는 이걸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것도 잘못되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이다. 자꾸 하니까 지금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 지문들이 이제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100명이면 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럼 50명 이상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틀리게 해서 100명 이상 할 때 두어야 된다. 이러면 이 말이 또 틀리니까 틀린 말이 되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자꾸 하는데 어쨌든 5번 지문도 그런 그 일반적인 논리적인 그런 분석에 따르면은 평가에 따르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채권 얼마? 2분의 1에서 만약에 이제 그 숫자 얼마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일단 다른 데 답이 있으면 그걸로 찾고 5번은 틀린 걸로 일단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맞는 걸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또 피곤한 이제 여정이 이제 남아져 있으니까 또 이의제기 안 받아들이면 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좀 피곤하죠. 이제. 9번 옳은 것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돼요. 공급계획은 그냥 일정에 불과하거든요. 언제 하겠다 일정이니까 제출만 하는 거예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초점으로 할 수 있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누가 조성한 거예요, 이거?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거죠. 무슨 방식으로 조성한 거예요? 수용 방식.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하면 공공택지 하면 환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용만 나와야 돼요, 수용. 환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도 한 공공택지를 물어올 때 절반 정도는 해결될 수 있어요. 절반. 그리고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까지 공부하면 거의 해결된 거예요, 이제 공공택지는. 자, 공공택지는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추첨을 할 수 있다. 이제 수용 방식에 따라 조성되게 공공택지고 그 공공택지는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싸잖아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은 자동적으로 뭐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 이익이 건설업자를 배불리는 데 쓰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이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 적용된다. 이거죠. 3번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좀 이것도 출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지문이라고 봤었는데 어쨌든 그거 지우고 그냥 가격평가는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그냥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했어요. 감정평가한다. 산술평 이렇게 지우고 그냥 뒤에 가격평가는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또 말이 바뀌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다는데 그 주어는 틀리게 안 하니까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것만 보면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맞는 말이 설명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맞는 말이 어렵거든요. 기억도 어렵고 여기서 아까 이런 경제입찰 등을 한다고 했는데 조성토지를 어떻게 한대요? 감정평가해서 경제입찰 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토지는 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100원 있는 사람이 손 드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보다 낮게 공급해도 되는 게, 아까 말한 거, 폐교, 공고기금 같은 거 공급할 때는 이거보다 낮게 경제입찰, 추첨,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어떻게, 감정평가한다. 이 기본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산 같은 거 할 때 기준 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올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는 기억할 것은 여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 못 해도 돼요. 근데 감정평가하고 심의하고 누가 뒤에 있다?
심의가 뒤에 있다. 항상. 심의가 제일 뒤에 있다.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소는 모르더라도. 그리고 기본 원칙. 가격 평가할 때 뭐가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감정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 평균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 있는 말이 아닌데 들어가서 좀 오류 시비가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산술 평균 이런 거 볼 거 없이 감정 평가. 근데 물론 이제 산술 평가가 정비법에 있어. 산술평이 정비법에 나와요. 정비법에서는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장 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고,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 그리고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말이 필요 없는데 있어 지금. 감정가격을 한다. 감정평가한다. 됐고.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해요. 상대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싶어요. 상대방 의사 무시하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주택용지지, 상업용지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과 협의해서 그 결정한 바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뭐지? 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3번 감정평가한다. 3번. 10번 조성토지 공급하는 경우에 시행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하도 많이 바뀌고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로 바뀐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했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자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가격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폐교, 공보임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했죠.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뭐 폐교, 공보 외우지 않더라도 얘네들한테 혜택 좀 주더라도 부당한 혜택은 아니겠죠. 5번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이 사람들 돈벌이 이용될 수 있는 건데 너무 싸게 하면 곤란하죠. 안 돼요. 행정청이 국토기획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같은 거, 행정청이 설치한대요. 시장을. 그때 그 용지를 싸게 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행정청이 설치하는, 뭐, 국가가 설치하는 이런데, 이건 시장 같은 건 이제 불형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 시장 그걸 보지 말고, 뭐 시장, 정류장 이런 걸 보지 말고, 불형이 있는 거니까 그거 보지 말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러면 이제 부당한 특혜는 아니겠다. 좀 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11번. 토지 부담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 부담률은요 사업 시행자가 산정하는 겁니다. 토지 부담. 조합이 한다면 조합이, 토지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규약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토지 부담률 산정하고,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 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예요. 안에 있는 도로. 도로 부지를 누가 부담하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얘가 환지 계획구역 밖에 있는 도로에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도로를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 일반 주민도 사용하겠죠. 넓은 도로니까. 그래서 이제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도 시행자가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큰 도로 공익에 기여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를 지자체가 한다고 시가 틀렸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평균 토지 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틀렸는데, 자, 기본 원칙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얼마? 50%.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세요. 토지 소유자 우리들이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70, 80, 90 해도 돼요. 지금 땅값이 10,000원인데 사업을 아주 잘해서 뭐 거기 토지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잘 조성해서 이것이 뭐 100만 원만 된다면요. 땅을 뭐 90% 준들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전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서 약간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전에는 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냈는데, 얼마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3분의 2, 3분의 2. 그래, 들렸고,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맞아요. 174페이지. 시간이 좀 돼서 12번까지만 그냥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무슨 한지? 평면한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무슨 한지? 입주한지. 자,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